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리입니다. 오늘은 나폴레옹의 몰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1769년에 태어나 1821년까지 53살에 사망을 합니다. 프랑스 황제로 재위한 기간은 1804년부터 1814년까지 35살에 즉위를 해서 1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1785년 16살 때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1789년 20살 때 프랑스 대혁명으로 루이 16세가 처형되고 프랑스가 공화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1793년 24살 때 포병 장교 육군 대위인 나폴레옹은 툴룽 공방전에서 왕당파 반란군을 제압을 하고 승리를 하게 되고 이로써 그는 대위에서 갑자기 사단장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1796년 27살 때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이 된 나폴레옹은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빈을 점령을 하고 혁혁한 군사적 업적으로 인해서 민중의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게 됩니다. 혁명 정부는 그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1798년 29살 때 5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이집트를 공격을 해서 알렉산드리아와 카이로를 점령을 합니다. 예술에 관심이 많은 그는 학자들을 시켜서 로제타 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한편 바다에서는 프랑스 해군이 영국의 넬슨 제독에게 대패하고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군은 고립하게 됩니다. 상황을 판단한 그는 혁명정부의 명령도 받지 않고 혼자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프랑스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자코뱅 당원이었던 그는 당시 약해진 혁명정부의 반기를 드는 반혁명을 실시해서 1799년 30살 때 혁명공회를 강제로 해산을 하고 총재정부를 무력화하고 스스로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1804년 34살 때 황제로 취임되어서 10년 동안 재위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그는 유럽 전역을 초토화시키면서 세계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민중, 특히 농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나폴레옹이 그렇게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겁니다. 1805년 35살 때 넬슨의 영국 함대가 스페인의 남단인 트라팔가르에서 프랑스, 스페인의 연합함대에 대승을 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넬슨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지 1년 만에 사건으로 영국 함대에 대패한 거죠. 프랑스가 영국의 22척의 배는 한 대도 파손이 되지 않았고 영국은 전사만 400명이었는데 프랑스, 스페인의 연합함대는 33척 중에서 한 대는 침몰되고 21척이 파손이 되고 병사들은 3,000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군 전사자의 10배가 넘는 인원이 400명 대 3,000명 파손이 된 거고 배는 영국은 파손 빵, 프랑스, 스페인 연합군은 파손 21척 20배 이상의 손실을 보면서 대패를 하게 된 거죠. 넬슨의 전략의 우수를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는 종전의 해상 전투인 1열 종대 평행성 배치가 아닌 2열 종대로 해서 전선을 배치를 했습니다. 연합군은 프랑스, 스페인 전선이 섞여서 지휘체제가 혼란스러웠고 영국은 함포의 성능이 우수해서 적보다도 프랑스나 스페인보다도 2배나 빨리 포를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무기의 선진화와 군인들의 사기로 인해서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되고 영국의 본토에 상륙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 볼로뉴항에 직결한 연합군 육군 35만 명이 도하를 못하고 바다에 막혀서 이 35명 도하 작전이 좌절이 되면서 영국 공격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 트라팔가르 전투에서 전사한 넬슨 제독 이순신 장군이 저기 노량 해전에서 전사한 거 비슷하죠. 이때 그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전사한 넬슨이 전사를 하면서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 말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이여 감사합니다. 저는 임무를 완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806년 36살 나폴레옹이 대륙봉쇄, 영국의 대륙봉쇄를 했는데 러시아가 동맹국으로 참가를 합니다. 1810년 40살 때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의 황녀인 마리아 루이즈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북해 발틱해 연안 국가들이 영국하고 밀수를 영국이 이제 프랑스가 이제 막죠. 영국하고 교역을 하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해 발틱해에 있는 연안 국가들이 영국과 밀수를 성행을 하자 나폴레옹은 강경 대응을 해서 홀란드 왕국과
독일 북서부 발틱해의 연안 항구인 리베크를 병합을 합니다. 트라팔가르 전투에서 영국 해군에게 패한 나폴레옹에게는 영국을 견제할 수단이 경제적 압박뿐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대륙 봉쇄에서 이탈하자 러시아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1812년 6월 43살 때 그는 대륙 봉쇄령을 어기고 영국과 몰래 교역 중인 러시아로 60만 대군을 이끌고 진군을 합니다. 이 전쟁으로 나폴레옹 몰락이 시작이 됩니다. 1812년 9월 43살 때 쉽게 모스크바를 점령한 그는 클렘린 궁에서 러시아 알렉산드로 1세의 협상 요청을 기다리지만 러시아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시간만 끌다가 러시아군은 회복되고 모스크바에서는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의 70% 이상이 소실이 됩니다. 장기전 초토화 작전을 하는 러시아의 포위 공격에 모스크바에서 프랑스가 철수를 하게 됩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프랑스군은 철수를 시작하고 러시아군의 추격으로 프랑스군은 대패를 하고 바르샤바 공국, 지금의 폴란드죠가 러시아에 함락이 됩니다. 영국은 러시아에 물자와 자금을 지원해주고 프랑스군은 포병과 기병이 거의 전멸에 타격을 받고 파리로 귀국한 나폴레옹은 독일에서 방어전을 펼칩니다. 이를 목격한 유럽의 각국들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파리를 함락시킵니다. 내부에 또 배신자가 발생해서 탈레랑, 마르몽, 원수 등에 의해서 그는 황제에서 물러나서 엘바 섬으로 추방이 됩니다. 프랑스는 왕정이 복구되고 부르봉 왕가의 루이 16세의 동생인 루이 18세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는 무리한 사업 파청을 했고 나폴레옹은 결국 외부의 적인 러시아와 유럽연합에 의해서 몰락했으며 권력자의 약해진 틈을 이용한 내부 반역자들의 강교에 의해서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약해지면 여기저기에서 하인에게 달려들 뿐입니다. 자강뿐입니다. 1815년 46살 때 엘바섬 격리 1년 만에 엘바섬을 탈출해서 다시 황제에 올라서 100일 천하를 이루게 됩니다. 그는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의 웰링턴 장군과 프로이센의 블루헤르 장군에게 대패하고 대서양의 외딴 섬인 세인트 헬레나로 추방이 됩니다. 그의 재등장은 유럽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유럽 각국은 똘똘 뭉쳐서 나폴레옹을 격파를 하게 됩니다. 결국 만인의 왼수로 지목된 그는 몰락할 운명뿐이었습니다. 유럽 강국의 군주들은 자신들의 왕권 사수를 위해서 공화제를 실현하게 됩니다. 러시아 차르인 알렉산드로 1세와 오스트리아 황제인 프란츠 요제프 1세는 군주 권력을 방해하려고 신성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들은 나폴레옹과의 전쟁 승리인 1815년 비인 회의에서 유럽 약속들을 쪼개서 먹게 되게 됩니다. 당시 남아메리카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투쟁 중이었는데 미국의 멀로 대통령이 남미 약속들을 감싸 옹호하면서 유럽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막습니다. 결국 지금도 남미는 미국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1821년 52살 때 나폴레옹은 위암으로 고생하다가 섬에서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6년 동안 고독하고 치욕스럽게 살다가 그 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나폴레옹의 사망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독살설이 유력합니다.